일본군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군에게 엄청난 동요를 가져와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혁과 같은 이런 지식인 청년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 정신, 이것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준영, 대한민국의 영원한 광복군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 폐병은 페니실린으로 고칠 수 있는데 백범 선생은 미주 동포들한테 얼마든지 페니실린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동지들이 폐병을 앓고 있는데 내 아들만 살릴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아들이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백범 김구,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낸 민족의 등불입니다. 반드시 미국과 절실히 합작하는 중 연합군과 싸움으로써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패망한 후에는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이 된다. 연합국의 지위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독립을 쟁취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독립운동 전략입니다. 임시정부는 이 계획을 1943년부터 추진해왔다. 김준엽 일행의 중경 도착으로 비로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복군들이 서명한 이 태극기에는 그들의 새로운 꿈이 담겨 있다. 자주 차림. 독립은 단결이다.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김준엽의 장정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1987년 8월 5일 당시 대학 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김준엽은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난다.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 김준엽은 광복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 그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의 손자로 당시 민정당 소속의 이종찬 의원이었다. 6.29 선제 선언 끝나고 나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인데 한번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김준엽 총장이 저를 보고 이것을 이어야 된다. 아주 강도 높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준엽이 강조한 것은 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이었다. 그때까지 어떤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이 없었다. 재헌 헌법 전문에도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언급뿐이다. 유신헌법과 80년 개정헌법도 마찬가지다. 정신을 이어받는 거와 법통을 계승한다는 거는 이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이번에 반영을 시켜달라.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이 명문화됐다. 김준엽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인 걸로 보면 법과 전통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선열들이 나왔던 어떤 그런 그 문화유산, 정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해에 계신 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를 교육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는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거국당으로 5분 선녀를 모시는 천묘 의식은 고인들이 묻혀있던 상해시 만국 공묘 안에서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그해 8월 마침내 임정요인 5분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차례로 분양 헌화했습니다.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봉안할 수 있어서 여간 기쁘지가 않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봉함으로 말리면서 그 사실이 국내외로 아마 확고부동하게 주장이 되지 않겠는가. 백범 김구 선생님 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구소가 약속드린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보고드렸을 때 감격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습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 문제, 그리고 8.15 후에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거사위원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그나마 남아있던 위원회들조차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피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대신 이 수구 세력들이 뭘 했습니까?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건국 60년, 이 의의 속에는 친일 세력들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 후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3.1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구 세력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 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들을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여 정통이란 겁니까?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시종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건국 60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처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1급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은 나팔수가 되어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 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 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은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둔 추구 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본 휘하의 만주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게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 역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사전 발간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관을 신속하게 돌파하려면 박정희의 친일은 결코 강압이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일본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사실은 증언으로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6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친일 임명사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이 혈서까지 쓰며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옛 신문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연령 초과로 만주군 군관직에 1차 탈락했던 박 전 대통령이 재차 응모하면서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는 해외에서도 자료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혈서 지원 기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판사님, 이들은 박용만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호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중대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판사님, 저들을 조처해 주십시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화다. 실제로 그는 이런 증언을 했다. 그런데 이승만의 증언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 아닌가?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친일 협력자들은 국가의 요직을 독점했습니다. 국군 역시 79년까지 일본군 출신들이 군 핵심 지휘부를 장악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그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설 기회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인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네, 5.16 핵심 가담자들의 대부분은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 선후배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박정희에게 그러한 만주 군관학교의 인맥이 없었더라면 5.16 쿠데타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이 친일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됐거든요. 박정희 쿠데타를 가져온 결과가 됐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폐병은 페니실린으로 고칠 수 있는데 백범 선생은 미주 동포들한테 얼마든지 페니실린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동지들이 폐병을 앓고 있는데 내 아들만 살릴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아들이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백범 김구,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낸 민족의 등불입니다. 반드시 미국과 절실히 합작하는 중 연합군과 싸움으로써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패망한 후에는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이 된다. 연합국의 지위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독립을 쟁취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독립운동 전략입니다. 임시정부는 이 계획을 1943년부터 추진해왔다. 김준엽 일행의 중경 도착으로 비로소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됐다. 복군들이 서명한 이 태극기에는 그들의 새로운 꿈이 담겨 있다. 자주 차림. 독립은 단결이다.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노력하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김준엽의 장정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1987년 8월 5일 당시 대학 총장직에서 물러나 있던 김준엽은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난다.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 김준엽은 광복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그를 불렀다. 그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의 손자로 당시 민정당 소속의 이종찬 의원이었다. 6.29 선제 선언 끝나고 나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할 때인데 한번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김준엽 총장이 저를 보고 이것을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과부, 국방부, 통일부 다 나서고 한나라당은 거들고 상공회의소도 나서서 현행 역사 교과서 200군데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에 의한 역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의하면은 8.15 이후 친일파 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 기준을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제 박정희 동상까지 섰고 기념관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까지 이 모든 역사 왜곡의 완결판인 대한민국 역사관을 개관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은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친일의 뿌리를 둔 추구 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본 휘하의 만주군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전에 게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 역시 지난달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사전 발간 자체가 불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관을 신속하게 돌파하려면 박정희의 친일은 결코 강압이나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가 일본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사실은 증언으로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6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친일 인명사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이 혈서까지 쓰며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내용의 옛 신문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연령 초과로 만주군 군관직에 1차 탈락했던 박 전 대통령이 재차 응모하면서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혈서와 함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는 해외에서도 자료 조사를 진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정희의 혈서 지원 기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위원회들조차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결국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도리어 국민들은 피가슴에 멍든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현 정권은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대신 이 수구 세력들이 뭘 했습니까?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했습니다. 건국 60년, 이 의의 속에는 친일 세력들의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국가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 민주주의의 실제 출발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건국 후 공로는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몫으로 돌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948년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모든 우리 선조들의 투쟁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뿌리는 독립운동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전문을 무시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서는 3.1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임시정부를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구 세력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민족 반역죄로 다스려졌을 친일파들, 그들을 권력에 눈이 멀어서 친일파와 손잡았던 이승만과 그 옹호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역사의 뿌리여 정통이란 겁니까? 건국 60년, 이거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건국절 얘기를 꺼냈고 뉴라이트에 속하는 학자들이 그 주장을 시종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2003년부터 건국절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건국 60전 기념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고 결국 이 정권은 광복절 행사에 건국 60전이라는 글자를 박아 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니 광화문에다 이승만 동상을 세우자는 세력이 나서고 시민들의 피로 역사에서 처방했던 이승만 동상이 다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일 독립군 토벌에 참가한 1급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동상도 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공영방송까지 수구 세력은 나팔수가 되어서 백선엽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라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를 완전히 친일파의 입맛에 맞도록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뉴라이트 대표 학자들이 포진한 교과서 포럼, 이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책을 냈습니다. 일제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 벌러 간 거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이걸 두고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느냐 압니까?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했답니다.
일본군을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군에게 엄청난 동요를 가져와서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혁과 같은 이런 지식인 청년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 정신, 이것이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김준영, 대한민국의 영원한 광복군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해야 된다. 아주 강도 높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준엽이 강조한 것은 헌법 전문에 들어갈 내용이었다. 그때까지 어떤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구절이 없었다. 재헌 헌법 전문에도 김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것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언급뿐이다. 유신헌법과 80년 개정헌법도 마찬가지다. 정신을 이어받는 거와 법통을 계승한다는 거는 이거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이번에 반영을 시켜달라.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이 명문화됐다. 김준엽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인 걸로 보면 법과 전통입니다. 그다음에 그 전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선열들이 나왔던 어떤 그런 그 문화유산, 정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해에 계신 이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해를 교육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고, 또 그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복원하는 문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거국당으로 5분 선녀를 모시는 천묘의식은 고인들이 묻혀있던 상해시 만국공묘 안에서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그해 8월 마침내 임정요인 5분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차례로 분양 헌화했습니다.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봉안할 수 있어서 여간 기쁘지가 않고, 이것이 우리 헌법에 있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이 서 있는데, 이번에 봉함으로 말리면서 그 사실이 국내외로 아마 확고부동하게 주장이 되지 않겠는가. 백범 김구 선생님 묘소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우리 연구소가 약속드린 친일 인명사전 발간을 보고드렸을 때 감격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 앞에 서 있습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서 친일파들이 도리어 옳았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역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역사 앞에 우리는 다시 서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역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멀게는 동학혁명부터 일제 때 강제동원 피해 문제, 그리고 8.15 후에 독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학살했던 역사, 부당한 권력이 국민들을 희생시켰던,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과거사위원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바쁘게 그나마 남아있던